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먼저 지금 종이랑 펜을 준비해 주시고 바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 배우기 위해서 지금 한번 실습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딴 거 보지 마시고 딱 요거만 보시고 하시면 돼요. 다음 구조를 읽고 질문 5개 이상을 만드세요. 네, 아주 쉽죠? 너무 쉽습니다. 토끼 거북이에게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눠드렸던 그리고 함께 읽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이 한 구절만 읽고 질문을 5개 이상 만들어 보세요. 지금 노트에다가 펜으로 써서 5개 이상 만들어 주시고 다 만드신 분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못 만드신 분들은 네, 여기서 멈춰주세요. 괜찮습니다. 다 못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질문 만드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아, 어려우셨어요? 네, 5개 어떤 다 부분이 채우기가 어려우셨어요? 5개 다 채우기가 어려웠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최승환 목사님, 네, 질문 만드는 거 어떠셨어요? 한 3개 정도는 하겠는데 2개, 5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려고 한 거는 물론 이렇게 질문을 많이 만드는 게 하브루타에 가장 필요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질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면 또 대화를 또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여러 개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만들 수 있냐? 핵심은 키워드 하나를 정하고 그거 위주로 쭉 만들면 됩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 육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하 원칙의 가장 이제 흔히 잘할 수 있는 거 왜 하나만 생각하면 이 한 구절에서도 질문을 벌써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왜 토끼는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을까? 그 다음에 왜 거북이는 토끼의 시합 제안을 수락했을까? 왜 토끼는 달리기 시합을 제안한 것일까? 왜 토끼는 시합을 해야 했던 것일까? 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면 또 쉬워요. 토끼는 뭐지? 토끼는 어떤 토끼지? 거북이는 어떤 토끼지? 아, 어떤 거북이지? 아, 죄송합니다. 네. 시합이 뭐지? 이렇게 what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하면 또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누구에 한번 집중해보면 토끼는 도대체 누구인가? 토끼의 성격은 뭐지? 거북이의 나이는 뭐지? 누가 경기에 지켜봤을까? 누구에게 이야기가 필요한 걸까? 누가 이야기를 지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이제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의 예시를 그렇게 막 적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냥 키워드 하나로 이렇게 질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언제를 키워드로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이거 언제 한 거지? 시합 언제 한 거지? 그 다음에 시기적인 부분이니까 얘네들 나이는 어느 정도 됐지? 토끼가 잤던 때는 몇 시일까? 이야기는 언제 쓰였을까? 이 키워드 하나로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장소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장소가 어디지? 장소가 다른 곳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그냥 장소니까 토끼와 거북이 서식지가 어딜까? 그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가 여기서 처음 만난 걸까? 장소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개 질문할 수 있어요. How? 얼마 시간 동안 달리기를 했을까? 토끼가 잠을 얼마큼 잤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어떻게 내 삶에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how라는 키워드 하나로 여러 개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육하 원칙 외에 정말 많이 만들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if라는 키워드입니다. 만약에로 하면 100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죠. 만약에 토끼가 이겼다면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토끼가 이겼다는 걸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거북이가 토끼에게 시합을 제안했다면 수영을 제안했겠죠. 네. 토끼와 거북이가 바다에서 시합을 했다면 토끼와 거북이가 기록 경기를 했다면 얼마큼 나왔을까? 거북이가 토끼를 좋아했다면 뭐 이런 로맨스적인 부분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다. 상상으로는 정말 100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만 정하면 특히 육하 원칙하 if 키워드만 정하면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10개, 20개, 100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팁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요 질문 많이 만들기가 아니라 하브루타의 흐름 또 기초가 되는 4가지 질문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겹쳐 있는데 조금 다르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하브루타를 할 때 외워야 되는 건 성경 하브루타의 정의. 두 번째는 이 4단계 질문법이에요. 이거는 전성수 교수님이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뭐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전성수 교수님이 쓴 책 중에서 어떤 거라도 보면 이런 단계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또 책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하면 이 내용 질문 단계는 이 텍스트에 관련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파악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에 관련돼서만 질문하는 거죠. 뭐 깊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만을. 그래서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정답이 있는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네, 정답이 있는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정답이 딱 떨어지는 퀴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게 1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심화 질문 혹은 상상 질문입니다. 이 텍스트에 대한 내용에 자유롭게 상상을 많이 해보고요. 그리고 또 더 깊게 나아가 보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 여러 가지 똑같은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적용 실천 질문은 또 굉장히 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는 거죠. 실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해보고 실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질문이니까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종합 질문과 메타 질문은 이 랩업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점도 찾아보고 제 3인칭의 관점으로서 이야기를 조망해보는 질문들이 이 메타 질문입니다. 인지 위에 인지, 초인지를 메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이야기에 함몰된 게 아니라 이 이야기 밖에서 이야기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종합 질문, 메타 질문입니다.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내용 질문은 결국에 뭐냐, 그게 뭐냐, 누가 이겼냐, 네. 결과는 어떻게 됐냐, 누구랑 샜냐, 이게 그러니까 퀴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what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why와 if가 돼요. 이렇게 하면 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if는 상상으로 가기 너무 좋죠. 그 다음에 why는 심화 질문으로 가는데 너무 좋은 거죠. 더 깊게, 이 이야기를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why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적용 질문은 결국에 나를 넣고 질문을 만들면 돼요. 키워드가 나인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거,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종합 질문에서는 키워드가 교훈이에요. 교훈. 레슨이 뭐냐? 교훈, 배울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있고 3인칭 관점, 제3의 관점으로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거북이는 누구와 달리기를 했나요? 정답이 있는 질문이니까. 누구와 달리기를 했죠? 토끼와 달리기를 했죠. 이렇게 질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쉽죠?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읽고 그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따라락 쳐가지고 질문을 만드시면 막 실시간 댓글처럼 막 질문을 올리시면 돼요. 지금 댓글창에 올릴 질문은 내용 질문, 사실 질문입니다. 퀴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정답까지 넣어주세요. 네. 정답까지 써가지고 질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이거 잠깐만, 네. 어떻게 하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채팅창 씌우시고요. 채팅창 띄우시고요. 네. 채팅창 띄우시고 지금부터 내용 질문 퀴즈를 5개 이상 만들어 주세요.
한 개씩 만들어서 채팅창에다 치셔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다 만드셔도 해도 되고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네, 본문을 읽고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네. 본문을 읽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린트 보고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PPT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윤정 사모님 네, 음성을 네. 해주시고요. 혹시 이 이야기 여기 네. 한 반절만 읽어주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만. 네. 그다음에 최윤경 집사님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읽어주세요. 네, 우선 어윤정 사모님 여기까지 읽고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읽어주세요. 어느 날 거북이가 있는데 토끼가 와서 거북이 보고 너 왜 이리 느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거북이는 아니거든 하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그럼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 거북이는 그래 하자 라고 했습니다. 토끼는 언제 어디서 할래? 라고 하고요. 거북이가 저기 산 중턱에서 내일 정오에 만나자 라고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거북이가 분명 질 거야. 아니야, 거북이가 이길 수도 있어. 난 토끼가 이긴다에 한 표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요. 다음 날이 되고 토끼와 거북이는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심판이 되고 준비 땅 했습니다. 토끼는 순식간에 뛰어가고 거북이는 열심히 엉금엉금 기어갔지요. 토끼를 이기고 말 테다. 토끼는 도착 지점을 별로 남기지 않고 뒤를 보았습니다.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네. 좀 쉬다 가야지. 토끼는 누워서 잤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거북이는 쉬지 않고 오고 있었지요. 토끼다. 깨지 않게 조용히 가야겠다. 결국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네, 아유, 두 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실감나게 잘 읽어주셨어요. 자, 최윤경 기사님, 거북이는 언제 만나자고 했나요? 아, 그쵸. 언제 만나자고 했나요? 언제 만났을까요? 유태영 목사님, 거북이가 토끼에게 만나고자 한 장소는? 토끼가 거북이에게 처음 한 말은? 다른 동물들은 누가 이긴다고 말했나? 토끼가 뒤돌아보고 한 행동은? 네,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쟁 누가 이겼나요? 바로 5개 딱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안 올리시면 똑같아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 본문을 보고 정답이 본문에 있도록 이렇게 잘 질문을 만드는 거. 거북이는 토끼의 달리기 시합에 응했나요? 예스. 시간과 장소는 누가 제안했나요? 거북이. 동물들의 의견은 모두 같았나요? 노.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확신이 있었나요? 네. 너 왜 이리 느리냐고 말함. 네. 경기 중 잠을 잔 동물은 토끼. 되게 어윤정 사모님 잘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민규 목사님, 토끼가 진 이유는 자서. 네, 이렇게 자서. 네.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요? 누가 먼저 도착점 근처에 갔나요? 이거 도착점 근처에 누가 먼저 갔나? 네, 최한나 목사님도 이렇게 질문 만들어 주셨고요. 최한나 목사님, 결과 후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거는 내용 질문일까요? 아닐까요? 그쵸. 네. 이거 심화 질문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 생각은 못했네요. 주변의 반응. 그쵸? 전 재산을 잃은 도박에서 진 누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돈 걸었다가 이렇게 패가망신한 누구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죠. 쉬지 않고 간 동물은 네. 그리고 정수정 선교사님도 토끼가 느리다고 한 것에 거북이는 왜 부정을 했을까요? 요것도 내용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심화 질문에 가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질문 좋습니다. 왜 거북이는 부정했을까?
아니거든? 이러면서 난 안 느려. 이렇게 왜 이거 질문 좋습니다. 하지만 내용 질문은 아닙니다. 김향미 집사님, 토끼는 처음에 어떻게 뛰어갔나요? 순식간에. 아, 좋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이렇게 순식간에 같이 순간 이동하듯이. 아, 좋습니다. 네, 한송혜 집사님도 또 언제 만나자고 했냐, 정오에. 아,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요 정도 하면 충분히 실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들 가지고 뭐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퀴즈. 제가 지정한 분은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상명 목사님, 첫 번째 문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토끼가 거북이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우리 시합하자. 땡입니다. 네. 너 왜 이렇게 느리니? 네. 설마 목사님이 토끼와 거북이 내용 질문 틀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아주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샘플을 보여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는 목사님의 그 지적 수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틀렸다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유태원 목사님 긴장하시고요. 자,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토끼는 거북이에게 무엇을 제안했나요? 달리기 시합. 정답입니다. 네, 목사님의 명예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윤정 사모님,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시합은 어디서 진행이 됐나요? 언제 어디서 진행이 됐나요? 내일 정오의 산 중턱에서. 아, 정답 맞습니다. 네, 지금 다들 보시고 하시는데 보고하지 마세요. 네, 정답 글 보고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최윤경 집사님 갑니다. 최윤경 집사님. 거북이가 시합 때 엉금엉금 기어가면 했던 다짐은? 꼭 이기고 말 거야. 와, 정답입니다. 네. 어떻게 이걸 기억하셨죠? 꼭 이기고 말 테야. 자, 박임선 사모님 음성어 해제해 주시고요. 네. 자, 토끼가 누워서 잤던 지점은 어디 지점일까요? 자,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고개 들어주시고요. 네. 토끼가 어디서 잤죠? 도착 지점 별로 남기지 않고. 아,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도착 지점을 별로 남기지 않은 어느 곳에서 잠을 잤죠. 자, 최승환 목사님. 자, 목사님의 명예를 걸고. 자, 6번. 자고 있는 토끼를 보고 거북이가 한 말은? 네, 목사님들은 성경 외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근현 전도사님, 자고 있는 토끼를 보고 거북이가 한 말은 무엇일까요? 슬금슬금 엉금엉금 기어서 가야지. 다시 한번요. 이제 엉금엉금 기어서 가야겠다. 조용히. 자, 전도사님도 말씀과 기도 힘쓰느라고 네, 동화에는 네, 이제 큰 관심이 없으셔서 자, 정수정 선교사님, 자고 있는 토끼를 보고 거북이가 한 말은 뭘까요? 토끼가 깨지 않게 조심해서 가야겠다. 정답입니다. 네, 이게 쉽지 않네요. 네. 자, 이순혜 사모님, 시합의 결과는 누가 이겼나요? 당연히 거북이가 이겼죠. 네, 거북이 승리 정답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퀴즈 마치겠습니다. 박수! 네.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힘쓰시는 걸로. 자, 이렇게 우리가 퀴즈 해보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토끼와 거북이도 이렇게 우리가 텍스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했는데도 틀리는데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아이들이 성경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릅니다. 네.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자만해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심화 질문 채팅창에 만들어 주세요. 심화 질문도 이번에 5개 이상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예시 있죠, 예시. 자, 심화 질문 5개 이상 만들어 주세요.
Y와 i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끼는 왜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을까? 그렇죠. 만약 토끼가 거북이를 자극시키지 않았다면 시합을 안 했을까? 이 질문도 좋습니다. 최상환 목사님. 자, 내가 토끼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상명 목사님,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질문이 정해진 건 없지만 내가 토끼라면 어떻게 했을까는 적용 질문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토끼가 정상명 목사님께서 토끼가 골인하고 잤다면 동화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질문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질문이 특이하네요. 어윤정 사모님께서 토끼는 다른 분야에서 거북이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열등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거북이는 이 시합을 통해 어떤 영예를 누리게 되었을까?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너는 무조건 다음 시합에 또 나가야 된다 이런 인기를 얻었을 수도 있고, 이문경 목사님, 거북이는 토끼의 제안을 왜 수락했을까? 그렇죠? 왜 이거 되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근현 전도사님, 만약에로 5개로 다 채우셨어요. 배우신 대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거북이와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거북이가 시합을 거절했다면 토끼는 뻘쭘했을까? 네. 산중턱이 아닌 모래사장에서 만났더라면 좋습니다. 토끼가 앉았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자기가 한 질문들 노트에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질문들은 노트에도 이렇게 따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적용 질문이다. 적용 질문. 적용 질문도 5개 이상 만들어 볼게요. 나를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나는 토끼에 가까울까? 거북이에 가까울까? 내가 거북이였다면 토끼를 깨웠을까? 내가 뭐였다면? 혹은 내가 뭔가 실천할 게 있을까? 이렇게 적용 질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같이 한번 코멘트도 해보고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 질문들 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질문들은 따로 필기를 해두시거나, 지금 내가 관중이었다면 누구 편을 들었을까? 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어떤 도박적 취향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유태현 목사님, 내가 토끼의 아빠였다면 끝나고 나서 토끼에게 어떻게 얘기해 줬을까? 네, 좋습니다. 최은경 기사님, 내가 거북이였다면 거북이처럼 열심히 끝까지 엉금엉금 기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도중에 포기했을 수도 있죠. 내가 거북이라면 토끼의 제안을 수락할까? 좋습니다. 이게 좀 상상 질문이랑 겹쳐 있긴 해요. 상상 질문이랑 겹쳐 있긴 한데 우리가 상상 질문을 뺄 수 있지만 내가 들어가 있으면 우선 적용 실천 질문으로 가는 걸로. 내가 거북이였다면 시간과 장소를 어디로 정했을까? 유리하게 바닷속으로 정했겠죠. 네. 내가 토끼였다면 시합하는 도중에 잠을 잤을까? 내가 토끼라면 쉬었을까? 좋습니다. 내가 동물이었다면 누구를 응원했을까? 어은정 사모님. 내가 거북이였다면 달리기 응했을까? 잘하고 계십니다. 네. 만약이랑 내가 합쳐지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질문들 가지고 합으로 타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2가지 할 겁니다. 심화 질문 가지고 하기, 그 다음에 적용 질문 가지고 하기입니다. 심화 질문부터 한번 해볼 텐데 유소희 지사님 적었던 질문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꼭 나누고 싶거나 좀 좋은 질문 있으면 한 개만 선택해 주시고 그걸 나눠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또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좀 끼어드셔도 되고, 이거는 좀 티키타카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소희 지사님이 질문 던지면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 정도씩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북이는 느리지 않다고 부정을 했을까? 잠시만요. 지금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만 할게요. 질문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다른 걸로 바꿀게요. 아, 네네네네. 왜 지금이 아니고 정오에 내일 정오에 만나자고 했을까? 유소희 지사님 질문은 요거거든요. 요 질문에 돌아가면서 한번 좀 의견 한번 말해볼까요? 연습하려고. 아, 연습하려고. 네. 아, 토끼가 이제 미리 코스 답사하고 뭐 이렇게 연습하려고. 아, 좋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요? 약속을 했던 시간이 늦지막한 시간이어서. 아, 약속했던 시간이 토끼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던, 늦어서. 아, 좋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저는 거북이가 혹시라도 안 나올까봐 기권할까봐. 아, 장치를 둔 거군요. 네, 기권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 지금 하자고 하면은 뺄 수가 없으니까. 네, 만약에 내일 하자고 하면 지레 겁먹고 네. 안 나오겠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태원 목사님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그 많은 시합 중에 정말 많은 시합들이 있는데 뭐 숨참기도 있고 뭐 나무에 매달리기도 있고 뭐 많은데 왜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을까? 거북이가 가장 못하는 거라서. 아, 그죠. 확신, 뭐죠? 비슷한 내용이 내가 이길 거라는 확신. 그렇죠.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여기서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적용 질문 만들 수 있을까요? 나라면 어떤 시합을 제안했을까? 제가 만약에 적용 질문을 만든다면 실제 제가 뭐 다른 사람에게 혹은 뭐 교회에서라든지 내가 무언가 제안할 때 어떤 것을 뭐 제안하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장 못하는 제안이 들어올 때 나는 거절하는가 도전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은 이제 거북이 입장에서는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달리기를 토끼보다 느리다는 걸. 근데 거북이가 그거를 수락했다면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근데 왜 수락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적용 질문으로 간다면 내가 만약에 거북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나한테 굉장히 이렇게 뭔가 다른 거를 제안을 했을 때 그게 내가 제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난 그거를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뭐 아이들과 관계에서든 그런 때 있지 않아요? 만만하면 거절하고 네. 좀 어려우면 도전하고. 아, 만만하면 거절한다고요? 네, 지기가 아니면 뭐 상대가. 그러니까 뭔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네, 그냥 뭐 무시하고 그다음에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도전하고.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사회 수능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 건 맞나요? 네, 너무 이렇게 일반화하긴 했는데.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성격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꼭 권위자가 제안한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친구가 제안했을 때 뭐 이런 걸 못 참거나 뭐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아. 못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이건 내가 가장 못하는데 내가 해도 되겠어? 라고 이제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해도 된다고 하면은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안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제 거북이가 거북이가 경험했던 거를 경험할 수가 없겠네요, 많이.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거를 자신감 있게 했을 때 결국에 승리하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못하는 거를 다 설명하고 그래도 한다,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다면은 네 못해? 그러면은 유태 목사님 그거 못하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승리하는 경험을 많이 못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김태훈 사모님도 심화 질문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아, 왜 거북이는 토끼를 깨우지 않았을까?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비겁해서. 토끼가 괘씸해서. 그렇죠. 왜냐면은 처음에 좀 놀렸잖아요, 그렇죠? 더 조용조용히 걸어갔을 것 같아요. 김태훈 사모님이요? 토끼 이기고 싶어서. 이런 대답을 하면 하고 싶은 질문이 또 있지 않으세요? 연결할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나라면 토끼를 깨웠을까? 저는 그런 질문 떠올라요. 거북이는 비겁한 건가? 그렇죠? 이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거북이 깨우지 않은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
왜 못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토끼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토끼가 거북이가 못한 거에 대해서 시합을 하자고 했고, 네, 거북이도 토끼가 만약 잤다면, 네, 같이 또 그럼 일어나, 같이 또 다시 정정당당하게 갔을 텐데, 둘 다 비겁한 것 같은 느낌? 아, 둘 다 비겁하다. 네, 그런데 그 토끼가 잔 거니까 거북이가 그걸 방치한 거를 비겁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거북이가 토끼를 유혹했다든지 뭐 자게 만들었다든지 이러면 불공정한 거지만 토끼가 시합 중에 본인이 잔 건데 그거를 깨우지 않았다고 비겁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냥 저도 나도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깨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찝찝함은 있잖아요. 아, 그쵸. 네. 양심. 네.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이긴 게 아니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적용 질문 해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이민근 목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내가 거북이였다면 시간 장소를 어디로 정했을까? 임유근 목사님 먼저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기고 싶었으니까 예, 물가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예, 승리에 대한 욕구 때문에. 저한테 제안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가 어디서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지 않았을까 하니까 이렇게 한 거니까 나는 그러니까 토끼 입장에서는 나는 어딘지 널 이길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너한테 한번 해봐 했으니까 거북이는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또 한번 대답을 한 거고. 아, 그런 식으로. 아, 네, 좋습니다. 네. 실제로 평소에도 좀 승부욕이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승부욕 별로 없으세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막 승부욕 막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유, 없어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게임을 보더라도 약자 편에 서고 싶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체육 같은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탁구를 친다 치면 조금 있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있긴 한데, 근데 그냥 그건 아주 내가 좀 잘하고 싶어 아니면 잘하겠다고 생각 드는 면에서는 그런데 그냥 웬만한 그 평균치로 따지면 그냥 양보하는 편이에요. 너 이겨라. 그러시군요.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만약에 우리가 거북이라면 시간과 장소 어디로 정하셨을 것 같아요? 유소희 집사님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바다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달리기는 토끼가 제일 잘하는 거였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은 물속이니 너는 못 올 테니 거기로 한번 와봐라. 그렇죠. 가장 잘할 수 있는 쪽으로. 네. 생각해보면 토끼가 그 달리기 시합을 제안한 거잖아요. 종목은 너가 정했으니 장소는 내가 정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유소희 집사님도 질문 하나 적용 질문 한번 해주실까요? 내가 나라면 비겁한 뭐라고 해야 되지? 비겁한 도전을 했을까? 아니면 정정당당한 도전을 했을까? 이게 무슨 도전장을 그 도전장을 건넬 때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이제 도전장을 건넸잖아요. 달리기 하자고. 네. 다시 바꿀게요. 바꿀게요. 나는 거북이에게 혹시 거북이에게 갖고 있는 그런 자격지심? 거북이에게 혹시 내가 자격지심이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자격지심은 뭘까? 굳이 그렇게 이기고 싶었을까, 나라면? 그렇죠. 자격지심을 본 거죠. 그러니까 토끼가 뭔가 거북이를 향해서 한 말이나 태도들이 너 이거 못하지? 막 이러면서 뭔가 당연히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합을 해서 꼭 이기고자 했을까? 나라면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좀 컴플렉스라든지 뭐 자격지심 이런 게 있을까요? 컴플렉스요? 네, 있죠. 저의 컴플렉스는 많이 배우지 못한 거. 네. 더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더 배우지 못한 거에 대한. 뭔가 한 이런 게 있으시군요. 네. 이게 건드려지는 때가 있어요? 있죠. 언제 있을까요?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제가 전공한 것이 사실 이런 아이를 양육하면서는 그렇게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아이를 양육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전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진짜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약간 그런 학습적인 부분.
그런 거에 있어서 네, 좀 그러면 이런 도움을 거네요. 주지 못한 것. 주변에 막 영어 잘하는 엄마가 있어. 그래서 맞아요. 영어 사교육 네. 안 시키고 막 집에서 엄마가 영어 교육 다 해줘. 그러면 네. 그분들을 향한 집사님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아니 그거는 사실 저도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아이들을 이렇게 소수로 모여가지고 그걸 가르친다의 개념. 엄마표 교육이 아니라 그냥 아이 함께 모여서 뭐 네, 아무튼 그냥 뭐 그런 봉사의 개념이죠. 아이들에게 좀 그런 네, 모임이 그렇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 네. 네. 하고 좀, 싶으세요 그런 게? 도움을 주고 싶죠. 그러면 다른 내 친한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걸 보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부럽고 나는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잘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을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 좀 야매로 배우다 보니 이것을 딱 이 아이들이 온전히 가르치기가 사실 좀 약간 네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래도 되나라는 그런 마음들.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일진 모르겠는데 이건 자격지심보다는 뭔가 비전이나 이렇게 네. 섬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네. 좋은 쪽으로도 이게 왜냐면 무조건 부정적인 쪽으로 갈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필요를 느낀다는 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느낌이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세요. 드는 생각은 토끼가 혹시 바다를 헤엄치고 싶었나? 부러웠나? 똑똑해 토끼가 보였나? 바다를 헤엄치고 싶었나 무슨 말이죠? 그냥 거북이가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편하게 거니고 있는 사실 토끼는 재빠르고 항상 이렇게 활발한 성격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다는 느긋느긋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나? 나도 좀 약간의 네. 완전 공감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평소에 바다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헤엄치는 거북이를 맞아요. 보면서 부러운데 할 말은 없고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내가 너를 달리기로 이겨줄게 하면서 괜히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맞아요. 사실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었는데 그렇네. 근데 어쨌든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무조건 뭐 질투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비전, 뭐 아이들을 향한 어떤 마음들 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읽혀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가 뭔가 자격지심이 있나? 아니면 이제 토끼처럼 거북이를 볼 때 뭐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은데 괜히 뭐 그런 경험이 있나? 좀 떠오르는 거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네. 김태훈 사모님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떠오르시면 저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항상 상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질투나 이런 거를 누구한테 느끼냐면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잘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뭐 강의도 있고 하브루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어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뭔가 이거랑 되게 비슷한 사람을 내가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막 50대 어느 목사님이야. 근데 이분이 강의를 되게 잘하고 뭐 목회도 되게 잘하고 그러면 하나도 안 부러워. 근데 제 또래 나랑 그 나이도 동갑이고 근데 하브루타 강사인데 뭐 영어도 잘하고 근데 생긴 것도 나보다 잘생기고 막 이러면은 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질투 이런 거 하나도 안 느끼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나름 이제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뭔가 이렇게 그 막 질투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자격지심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하진 않았어요. 물론 뒤에서 조금 뒷담화 해가지고 잘못하긴 했는데 왜냐면은 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더 한 얘기지만 저희 이제 어머님이 그 뭐지 며느리를 맞이하기 전부터 며느리에 대한 질투심을 갖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그게 성공을 한 거를 전 봤어요. 경험으로. 그래서 나도 나와 비슷한 조건의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해주는 마음에 대해서 저는 평소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만났을 때 그게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았으나 그런 기도나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적어도 뒤에서 뒷담화는 몇 번 했을지언정 앞에서 이렇게 막 토끼처럼 야 너 나와봐 나를 한번 맞짱 떠 이런 거는 안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갑자기 저의 너무 내밀한 고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강의 이거 공유 중지하고 이제 대기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